본능 심리 탐구. 본능 심리 탐구. 본능을 알면 우리 생활이 바뀔 수도 있다. 자, 감정노동연구소 김태흥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흥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본능 심리 탐구 중에서도 이제 본능과 자녀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능이라는 것을 너무 억압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자녀들이 흥미를 좀 떨어뜨리게 되고 재미를 못 느끼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전두엽 발달이 좀 부족해지고 어떤 성취 같은 것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 지난번 시간에 드린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초중고 시절의 전두엽, 인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전두엽 발달이 그때 이제 결정이 된다. 그리고 그때 본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세로토닌 상태가 되느냐, 코티졸 상태가 되느냐. 그래서 세로토닌 상태가 되면 뇌가 굉장히 발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가 바로 아이들한테 이제 자율성, 프로젝트 내 자율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뇌의 그 세로토닌 상태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작은 집단의 리더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작은 집단의 리더가 되는 것. 네네. 아니 뭐 어린 친구들에게 뭐 이런 뭐 다양한 경험들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리더로서의 경험이 어떤 뇌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재미가 있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군요. 이 이론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이론인데 바로 심리적 서열. 이론입니다. 네. 예, 그 서열을 상에 쓰는 게 바로 리더거든요. 리더라는 게 남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점에 서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성장기에 특히 초중고 시절에 이 제2 애착기 때 리더가 될 수 있다면 리더의 경험이 있다면 이게 뇌 발달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뇌 리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아니 그거 뭐 반장, 전교회장 이런 거 몇몇 그런 거 일부만 아이들만 하는데 맞아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그렇지가 않고요. 네. 사실은 이 리더라는 거는 큰 집단의 리더를 하거나 네. 작은 집단의 리더를 하거나 기능적인 리더를 하거나 놀랍게도 세로토닌의 양은 똑같습니다. 꼭 그렇게 뭐 전교 회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이렇게 큰 임무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작은 서열 안에 작은 집단 안에서의 높은 서열도 큰 영향을 준다는 거군요. 예를 들면은 줄반장. 제가 초등학교 때 줄반장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행복한 기분을 저는 반장 뭐 이런 걸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줄반장을 한번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음이 어떻게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할까? 하는 일이라고는 시험지 논아주는 일밖에 없지만 그 행복했던 기분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요. 굉장히 행복했던. 그게 뭐냐면 세로토닌 상태거든요. 뭐 줄반장 또는 이제 요즘 학교는 학생 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쵸.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장자리를 하나씩 줄 수가 있어요. 기능적으로 우리 반에 뭐 무슨 뒤에 게시판은 얘가 리더다. 게시판 관리는 예를 들면은 청소반장, 뭐 청소반장, 뭐 칠판반장, 그렇죠. 뭐 야외 활동, 뭐 스포츠 반장 이런 식으로 기능적으로 아이들을 싹 다 리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꼭 무슨 반장, 뭐 전교회장 이런 게 아니라서 요 분야만큼은 내가 잘하고 내가 우리 반을 이끌 수 있다라는 걸 심어줄 수 있다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작은 집단의 리더가 되는 거죠. 이게 가정에서도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도요? 가능합니다. 네.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 자녀들은 서열상 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작은 집단의 리더라는 걸 기능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외식할 적에도 또는 영화 보러 갈 적에도 대개 부모가 결정을 하거든요. 어떤 영화를 볼지, 몇 시 영화를 볼지, 어느 영화관을 갈지. 그렇습니다. 또 외식도 아버지가 야 맛집은 이번에 새로 개발해 여기 따라와 이러면서 아버지가 사주고 뭐 이렇게 하게 되죠. 그 정권을 자녀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우리 집에 큰애가 보니까 맛집은 미식가는 우리 큰애가 아니면 영화는 보니까 우리 작은애가 뭐 이런 식의 집집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집의 맛집은 네가 결정해라고 맛집에 관한 작은 집단의 리더를 시키는 거죠. 네. 작은 집단의 리더를. 또 우리 집의 영화 보는 건 작은 애 네가 선택해. 우리가 그러면 가서 맛이 없더라도 재미가 없더라도 칭찬과 격려로 심리적서를 더 올려줄 수 있고 그런 걸 책임과 권한을 주게 되면 덜 심해요. 다음번에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무슨 영화를 내가 고르면 좋을까? 더 좋은 영화를 찾아내고. 그렇죠. 뭐 해설도 해주고 가기 전에 브리핑도 한번 어떤 영화인지 네가 먼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시간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가정 내에서도 그런 어떤 작은 집단의 리더를 만들어줄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은. 예. 주변에서 어떤 커다란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네네. 작은 선택이지만 자신이 이끌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우리 속담이 이런 게 있죠. 그 용의 꼬리가 되지 말고 닭의 머리가 되라. 네. 예. 그 용의 꼬리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코티졸 상태가 돼요. 코티졸. 아주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중에서 가장 꼬리 역할밖에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과학고 간 애들이 우울증 걸리고 뭐 그러는 게 뭐냐면 집단 내세의 서열이거든요. 예. 내가 전교 1등만 하고 쫙 했더니 서울대 딱 갔더니 꼴등이 돼버리고 네. 용꼬리가 돼버린 이제 코티졸 상태가 되는 거죠. 실제로 노숙자 사회에서 서열 1위의 세로토닌 양이나 네. 어떤 집단에서 뭐 중력들의 세로토닌 양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작은 집단의 리더를 시켜라 이런 게 막 반장 뭐 무슨 이런 뭐 어마한 게 아니더라도 예, 기능적으로나 뭐 이런 쪽으로 시키면은 그 세로토닌의 양은 똑같고 더 중요한 사실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 세로토닌이 전두엽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 전두엽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데 네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활성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도움이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세로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을 이용하여 그렇습니다. 좋은 어떤 연결들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이제 부모의 역할이고 그러려면 이 애착기 중에서도 제2 애착기라고 할 수 있는 아동기 청소년기에 다양한 어떤 뭐 질과 양에 상관없는 다양한 어떤 자율적인 기회를 주는 것.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거군요. 작은 집단의 리더 이번 시간에는 또 하나 세 번째 팁은 뭐냐면요. 남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남을 도와줄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 남을 도와주면 심리적 서열이 올라가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렇죠. 점에서. 그래서 나의 뇌가 세로토닌 상태가 됩니다. 나의 몸과. 실제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학술적으로 헬퍼스 하이 또는 그 수녀님 그 이름 뭐죠? 저 인도 가서 하신 수녀님 이혜인 수녀님이요? 아니 외국 수녀님 저 테레사 수녀.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헬퍼스 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면 나의 몸속에 면역력이 올라가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해봤어요. 네. 한쪽 그룹은 대가 없이 이제 양로원이라는 데 가서 도와주게 하고 한쪽은 알바 시킨 거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네가 한 시간 동안 이제 일을 하면 얼마 주겠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준 대학생 그룹에서는 몸의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세로토닌 상태가 올라가요. 그리고 대가를 받고 일한 그룹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나의 심리적 서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본능을 자극하는 겁니다. 서열 본능을. 그러면 뇌가 세로토닌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성인의 경우에는 내가 그냥 행복해지고 나의 면역력이 올라가는 걸로 끝나겠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바로 전두엽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뇌를 세로토닌 상태로 만드는 게 아주 핵심이거든요. 핵심인데 그때 남을 도와주는 기회를 준다면 뇌가 아주 크게 발달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종교에 보면은 그런 게 있죠. 뭐 남을 도와주면 뭐 불교에서는 다음 세대에 뭘 받고 아니면 기독교에서 뭐 구원을 받고 천당을 받고 이렇게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데 헬퍼스 하이를 보면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 내 기분으로 이
행복감이라는 그 실체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어른들한테 성인들한테는 그냥 면역력이 올라가는 정도에 그치지만 아이들한테는 뇌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비추어 봤을 적에 지금 서울 여기 원주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아이들 뇌 발달을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헬퍼스 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대형 아파트를 지으면서 안에 임대 아파트를 필수적으로 같이 짓게 합니다. 아, 네. 네, 그럼 한 반에 이제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네, 임대 아파트. 아니면 또 장애인 학교가 또 근처에 있으면 장애인 아이들이 있든지. 그럼 부모가 나서서 그 임대 아파트 아이들 가까이 하지 마라. 전학 보내라. 뭐 장애인 학교 아이들 뭐 전학 보내라. 막 이런 그 학교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데모를 하고 뭐 장애인 학교 들어오면 막 나가서 막 데모하고 머리 깎고 막 하는 게 뉴스에 종종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나는데 이게 자기 아이를 망치는 줄 몰라요.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건데. 무슨 소리냐? 그런 분위기를 만들므로 인해서 학교 분위기나 이 교실 분위기를 서열 사회로 만들고 서열 사회로 만든다는 건 아이들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코티졸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코티졸 상태로. 그럼 코티졸 상태로 만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엽 발달에 아주 엄청난 저해가 되거든요. 그럼 아이가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과 관계의 능력도 떨어져 버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감력도 떨어지고 공부는 잘하나 정말 사고치는 사이코패스가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죠. 오히려 자기 반에 그런 임대 아파트 아이가 있으면은 우리 아이를 통해서 걔를 도와주게 하고 장애인 있으면 도와주게 하면은 우리 아이의 뇌가 세로토닌 상태가 돼가지고 전두엽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은 그겁니다. 제가 2, 3주 전에 말씀드린 그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철도 노동자 사건. 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다음번 시간에 말씀드린 게 그 전두엽이라는 게 초중고 시절에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방향이 중요하지 않고 그 방향이 본능을 어떻게 건드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예,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프로젝트 내에서의 자율성을 줘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작은 집단의 리더가 되라. 되게. 그럼 세로토닌. 세 번째가 바로 이 남을 도와줘라. 남을 도와줄. 아니 그 우리 반에는 뭐 도와줄 애도 없고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프리카 소녀들 월 3만 원이면 예, 사진도 오고 편지도 옵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걸 받고 어마어마하게 감동을 받고 내가 그래도 이 아이를 이렇게 도와줬구나라는 기회가 되거든요.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은 그런 아프리카 소녀들 예, 월 3만 원이면은 그 아이를 위한 게 아니고 아프리카 아이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를 위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뇌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정말 공부해야 되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스스로 막 전두엽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가지고 지치지도 않고 공부를 하게 되죠. 왜 우수한 학생들의 성적표 같은 거 보면요. 점수도 굉장히 놀랍지만 봉사활동 점수 이런 것도 굉장히 높은 걸 보면서 네네. 아니 이렇게 공부할 시간도 부족했을 것 같은 높은 점수인데 언제 이렇게 봉사를 또 많이 했나? 예.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을 수가 있었네요.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회에서도 보면요.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이런 꽃동네나 뭐 이런 데 가서 굉장히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현실이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분들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기 현실이 이렇게 힘들대도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구나라고 하지만 이 헬퍼스 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분들은 만약에 봉사라도 안 하면 본인이 죽어요. 왜? 코티졸 때문에. 봉사라도 해야 나의 심리적 서열이 올라가서 이 몸이 조금 행복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른은 그냥 행복감을 느끼고 면역력이 올라가는 걸로 끝나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아이들은 뇌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 본능을 좀 알고 이런 어떤 연관관계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교육하는 그 방법들을 조금만 바꾼다면 이 부모의 어떤 마음이랄까요? 이것도 좀 바뀌고 자녀도 정말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멋진 인물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본능심리탐구 김태흥 감정노동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